아니, 아버지 아프실 때 제가 병원비 다 내고 병수발도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래 제사도 제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은 나무가 가져가라. 유언장은 다 주라 썼으니까 저는 뭐 한 푼도 못 받고 이 진짜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에?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 상속권자가 상속받을 재산의 일부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거죠. 이 유류분은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우선순위 상속권자라면 일정 정도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 1112조 등에서 정하고 있고요. 먼저 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최우선 순위 상속권자여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상속받을 수 있는 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순서에 따라서 나보다 앞순위인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 앞에 1순위권자가 살아있는데 2순위권자인 내가 갑자기 유류분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상속권자 중에서도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까지만 됩니다. 그걸 넘어서 사촌인의 혈족은 유류분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느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금 중에서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만큼,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3분의 1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네요. 내가 죽고 재산을 정산해 보니까 내 재산이 7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원칙대로라면 배우자가 3억 원, 아들이 2억 원, 딸이 2억 원 이렇게 상속을 받겠죠. 근데 뜬금없이 내 첫사랑 말숙이한테 전부 다 준다. 라고 유언을 해버립니다. 1순위 상속권자 3명이 영원을 상속받게 생긴 거죠. 이때 유류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2분의 1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건에서 배우자는 1.5억 원, 딸과 아들은 각각 1억 원씩 유류분을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말숙이한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말숙이한테 7억 원을 다 준 건 아니고 3.5억 원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남은 3.5억 원을 가지고 배우자, 아들, 딸이 나눠 갖겠죠. 배우자는 1.5억 원, 아들은 1억 원, 딸은 1억 원 이렇게 나눠 가질 겁니다. 이 세 명은 이미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다 받았죠. 그러면 이 세 명은 말숙이한테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충 유류분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건 이런 증여가 일어났다는 걸 안지 1년 내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상황이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1년은 생각보다 짧거든요. 사실 이 상속제도에 좀 문제점이 남아있긴 합니다. 고 구하라 가족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바로 사실상 연을 끊고 오랜 기간 살았던 가족한테도 무조건 상속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유교적인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자매 간의 도리를 하늘이 내려준 천륜이라고 하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불합리하더라도 혈육 사이에 무조건 뭔가를 해줘야 한다라는 의식이 있는데요. 이 상속법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고 구하라 씨 사건의 경우에는 30년 넘게 인연을 끊고 살아서 사실상 양육조차 하지 않았던 고 구하라 씨의 친모가 나타나서는 갑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했고, 이에 맞서서 고 구하라 씨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친오빠가 소송을 했지만 결국은 친모한테 40%의 재산을 나눠줘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친모가 살아있는 한 1순위 상속권자인 것은 맞고 현행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법원 입장에서는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좀 힘든 판결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 구하라 씨와 같은 사건은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바람나서 가출해가지고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상속해야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안 돼요? 라는 내용으로 상담도 종종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부모가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 상속을 못 받게 한다는 취지의 법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해서 개정이 되지는 못했지만 정부 내부의 국무회의는 통과하는 등 구하라법의 통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오랜 기간 연을 끊고 살아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조금 더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상속제도의 기본적인 이론과
유류분, 그리고 일명 구하라법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가족들끼리 상속을 가지고 싸운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은데요. 부디 가족들끼리 이런 일로 갈등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변이었습니다.